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해서 이 캥거루 게이트다. 즉 다자란 성인이 마치 캥거루 안에 있는 아기 캥거루처럼 새끼 캥거루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부모 세대에게 이른바 의탁하는 현상이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그 캥거루 게이트를 빗댔는데요. 수사 상황도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이른바 이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공판 전 증인신문 증언을 거부해서 논란입니다. 어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검찰 문내외 문다혜 씨 등 연락 사실이 있느냐, 이상직을 알고 있느냐, 전 청와대 특감반장 신모 씨, 근무 당시 친인척 관리를 했었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환 우려 등 이유로 질문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답변 거부한 채 증인신문이 종료가 됐는데 검찰은 이 신 씨가 청와대와 이상직 씨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장 신모 씨는 이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이상직 의원의 이른바 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직과 수시로 연락하며 특혜 채용 의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지검 재항고 이유서 중 신모 씨는 청와대와 이상직을 연결하는 가고 역할을 했다.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자, 직접 신 씨가 태국에 가서 문다혜 씨의 집 매입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문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 당시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 도움, 문다혜 씨 가족의 동향 파악 위해 출국 후 면담을 했다. 자, 이거를 특감 반장이 했다라는 건데 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모 씨 직속 상사였던 선임 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민정비서관에 바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그리고서 증인신문 증언을 거부한 건데, 자, 이게요. 뇌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쟁점이 있고 이 수사가 뭐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냐 아니냐라는 것도 여야에 따라서 이견이 있으니 다 차치하고 일단 복잡한 거 치워버리고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장이 친인척을 관리해야 할 특감반장이나 혹은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단속해야 할 민정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적절하다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을 중기공 이사장에 임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상직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서 전혀 항공 관련 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이른바 무직 사위를 특혜 채용해 줄 수 있는데 그 채용을 견제하거나 보고해서 막지는 못하고 특감 반장에 가서 이주를 도왔고 가교 역할을 했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이거 그냥 정보 보고받고 손 놓고 있었다. 이건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에서, 특감반에서, 민정수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공직 아닙니까? 그럼 친인척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친인척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어떠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나중에 조치를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중진국 이사장 됐잖아요. 4개월 후에 태국으로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으니까 이걸 제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렇죠.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태국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것까지 다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뭐 거래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청와대 공직자예요. 문다혜 씨 개인 집사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그만두고 조국 혁신당에서 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3번 불리면 가서 나는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취업 청탁과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밝혀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를 하죠?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증인신문, 기소연 증인신문 하면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해갖고는 증인신문이 아니거든요. 판사가 딱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하는 증인신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와서 나는 정당하게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취업 청탁이랄지 이런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죄가 없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증언 거부를 하죠? 증언 거부 사유가 뭐냐면 이거 내가 여기서 증언하게 되면 잘못되면 나도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기소당할 수 있다. 그건 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78개, 79개 질문했는데 한 두세 가지 답을 했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적사, 인정신문, 증인 집이 어디죠? 주소가 어디죠? 주민번호 어디죠? 이 정도만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구나. 또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취업 청탁에 관련 수사를 했을 때 예. 이상직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했으면 통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이른바 때문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진술 거부하고 참고인 불러도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뭐가 있구나. 뭐가 없으면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겠지만 그걸 떠나서 문재인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친인척 문제 같은 거 이른바 잡음 안 나게 관리하고 견제하고 걱정해 주는 역할인데 이게 오히려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주를 돕고 부적절한데 제어를 못했다. 이런 논란은 좀 제기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을 텐데요. 친인척 관리라는 게 비위 첩보 받고 그거 뒤 조사하고 이거에만 국한되느냐.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예방 그리고 실제 해외 이주 같이 대통령 가족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조치나 이런 부분까지 다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이 타이 이스타젯 또 이상직 전 이사장과의 어떤 부정한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피의자 입건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 공판정 증인신문 원래 이거 형사소송법에 있긴 한데 이런 제도가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타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사건에서 검찰이 참고인을 불러서 어떤 사실관계를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사에 필요한 거면 이미 상당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지금 해놓은 수사가 상당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참고인을 소환해서 그저께 했다는 내용을 보면 70몇 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검찰도 증언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미 검찰이 피의 사실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게 한 내용들을 보면 진술할 경우에 다 불리한 내용이고 자칫하면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의 실체가 이미 대통령의 뇌물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어제 공판점 증인신문은 관련된 피의 사실을 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71개인가까지 질문했는데 증언거부권 행사로 중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기에도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준비해온 PPT 영상은 사진을 통한 질문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오히려 피의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신모 행정관을 검찰이 보는 혐의 내지 참고인으로서의 필요성은 지금 수사 상황에서 당연히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질문을 하고 이후에 또 소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방향과 답을 정해놓은 수사에서 신모 행정관을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절차를 통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언론에 노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이런 모든 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맞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 이스타댓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이상직 이사장을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한 대가관계로 취업을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태국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사위고 딸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고 그냥 뭐 놀다 가고 이런 뭐 여가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추정으로 항공 관련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겠느냐. 그냥 실제 아무 관계 없이 800만 원 내지 체류비의 수익을 그냥 얻은 거다. 대통령을 받기 때문에 한 거니까 뇌물이다. 이렇게 그냥 추정과 몇 가지 단편적 사실관계를 엮어서 지금 범죄 사실 구성됐고 이걸 가지고 사실 뭐 거의 알겠습니다. 유죄를 확정해 놓은 네.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